고래는 도망가지 않았고 지표는 상승 중입니다. 비트코인의 이번 조정은 물량 털기입니까? 아니면 진짜 하락입니까? 알트코인 시즌은 연기될까요? 자금은 왜 다시 비트코인으로 몰리고 있습니까? 은행의 문이 곧 다시 열릴 예정입니다. 미국 정책의 큰 변화가 탈은행화의 얼음을 깨뜨리고 있습니다. 심야에 1.1만 개 ETH를 추가 매수한 블랙록은 6월 한 달간 매도 병을 기록했습니다. 이 움직임은 어떤 신호를 주는 것일까요? 결제 대기업들이 연합하여 웹3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온체인 소비와 카드 결제로 암호화폐를 직접 구매하는 것이 더 이상 꿈이 아닙니다. 일본의 정책이 완화되면서 암호업계에서 장복 입고 문 앞에 웅크린 시대가 곧 끝나려 하고 있습니다. 암호화폐로 세상을 다시 측정하고 24시간의 부의 비밀번호를 손에 넣어 함께 천천히 부자가 되어 갑시다. 6월 25일 수요일 비트코인 TV 한국어 채널 마이클입니다. 우선 먼저 24시간 코인 시장 데이터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6월 23일 기준 비트코인의 시장 점유율은 62.58%로 최근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쉽게 말해 암호화폐 시장 전체 시가총액의 60% 이상이 비트코인에 쏠려 있다는 뜻입니다. 5월 중순 59% 수준에서 맴돌던 때와 비교하면 지금은 자금이 분명히 왕좌로 회귀한 모습입니다. 5월 당시에는 비트코인 점유율이 하락하고 모두가 알트코인을 쫓으며 위험 선호가 높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자금이 다시 비트코인으로 회귀하고 있습니다. 그 배경은 명확합니다. 첫째, 비트코인 현물 ETF는 여전히 자금을 흡수하고 있으며 10여 일 연속 순유입 중입니다. 둘째, 기관 투자자들이 선호하는 자산은 규제 준수 투명성인데 비트코인은 이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셋째, 알트코인 쪽은 새로운 서사도 없고 유동성도 부족하며 대형 기관의 진입도 없어 매력이 떨어집니다. 따라서 점유율 상승은 알트코인 시즌이 연기되었음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현재처럼 불확실한 환경에서는 대부분의 자금이 구매 가능하고 장부 반영 가능하며 리스크 적은 블루칩인 비트코인을 선택하고 소형 코인에 대한 환상은 좇지 않으려 합니다. 지정학적 갈등이 고조되면서 시장은 패닉셀이 발생할 것이라는 우려가 팽배했습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핵심 지표가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입니다. 이는 시장에서 실제로 투입된 자금의 총액을 의미합니다. 결과는 어땠을까요? 하락은커녕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실현 시가총액은 9,488.27억 달러로 5월 말보다 600억 달러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것이 정말 시장이 패닉에 빠져 던졌다는 모습인가요? 전혀 아닙니다. 오히려 적에 매수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즉, 시장은 전혀 동요하지 않았습니다. 정말 붕괴하는 시장이라면 실현 시가총액이 먼저 급락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오히려 하락 중에도 자금이 계속 유입되고 있습니다. 이는 누군가가 일부러 시장을 흔들어 공포 매물을 유도하고 그 틈에 조용히 매수 포지션을 쌓고 있다는 시나리오에 가깝습니다. 즉, 온체인 지표는 매우 견고합니다. 표면적으로는 가격이 하락했지만 대형 자금은 전혀 이탈하지 않았습니다. 뉴스는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지만 체인 위의 데이터는 아주 안정적입니다. 자, 이번엔 미사용 트랜잭션 출력 분포를 살펴봅시다. 비트코인은 현재도 10만 6천 달러 이상을 유지하고 있고 표면상으론 다소 하락했지만 고래와 슈퍼고래들의 행동을 보면 전혀 당황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1만에서 10만 개까지 보유한 고래들은 현재 총 364만 5천 개의 비트코인을 들고 있습니다. 1만 개 이상 보유한 슈퍼고래들은 162만 7천 개를 보유 중입니다. 전체적으로 이들의 포지션은 거의 변동이 없고 아무도 탈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일부 대형 보유자들은 저점에서 몰래 매집에 나섰습니다. 즉, 이번 하락을 매수 기회로 판단한 것입니다. 또 0.010 비트코인, 11천 비트코인을 보유한 중소규모 지갑수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저가 매수를 보여주는 신호입니다. 체인 전체적으로도 대형 이동이나 탈출 징후가 없었기 때문에 이번 하락은 대형 보유자의 투매가 아닙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이것은 사전 기획된 세력 털기에 가깝고 온체인 상에는 실질적인 매도 압력이 없습니다. 현재 시점은 고래의 투매가 아니라 고래의 매집빌 가능성이 큽니다. 투자자들은 단기 가격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데이터 자체에 기반하여 냉정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좋아요와 팔로우를 부탁드립니다. 24시간 내 암호화폐, 블록체인 마이닝 분야의 최신 동향을 정리해 드립니다. 오퍼레이션 차우크 포인트는 2013년 미국 정부가 시행한 일종의 금융 차원의 압박 전략기입니다. 정부는 기소도 하지 않고 체포도 하지 않으며 법으로 금지하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은행에 은밀하게 신호를 주었습니다.
합법이긴 하지만 민감한 산업은 건드리지 않는 게 좋다는 식입니다. 은행들은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고 느끼자마자 계좌 개설과 대출을 중단했습니다. 합법이지만 환영받지 못하는 기업들은 점점 옥죄어 숨통이 끊겼습니다. 이 조치는 2017년에 종료되었고 표면적으로는 평온해졌습니다. 하지만 2022년 복제판이 다시 등장했습니다. 이번에는 암호화 산업이 주인공입니다. 웹3 기업은 불법을 저지르지 않았고 블록체인도 원활하게 운영되고 있었지만 은행들은 일제히 차가운 반응을 보이며 계좌도 열어주지 않고 정산도 하지 않으며 자금 조달도 막았습니다. 산업 전체가 단수단전 상태처럼 느껴졌습니다. 업계 사람들은 이 상황을 조롱하듯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5라고 불렀습니다.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2023년에는 실리콘밸리 은행, 실버게이트, 시그니처가 연달아 무너지면서 3대 충격기 발생했고 30여 개의 기술 및 암호화 스타트업이 통째로 무너졌습니다. 이로 인해 탈은행화는 산업 전체의 악몽이 되었습니다. 미래의 금융을 다룬다면서도 은행 계좌조차 개설할 수 없다니 언뜻 보면 비현실적이고 자세히 들여다보면 황당한 일입니다. 2025년이 되자 마침내 이 사안이 워싱턴을 뒤흔들었습니다. 미국 의회는 암호화 기업들이 은행 시스템에서 조직적으로 배제되었는지를 조사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직접 나서서 보이지 않는 목조르기 작전인 오퍼레이션 초크포인트 2.5를 정리하기 위한 행정명령을 기초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정말 그렇게 된다면 암호화 업계는 마침내 숨을 돌릴 수 있을 것입니다. I think this is a problem that we came to understand as a problem over the course of the last couple of years. And began considering what's going on here. We're hearing a lot of reports of debanking and that sort of thing. And over the course of really 2024 came to the view that this was a serious problem that we need to address. And 미국 언론에 따르면 미국 정부는 암호화 산업에 종사하거나 특정 정치적 입장을 가진 것을 이유로 은행이 계좌 개설을 거부하거나 자금을 동결하는 것을 명확히 금지하는 초안을 준비 중입니다. OCC, FDIC, FRB는 차별 행위를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아 기업이 금융 서비스를 평등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할 예정입니다. 올해 4월 FRB는 은행들이 암호화 업무를 보고하도록 요구했던 감독 지침을 철회했습니다. 제롬 파월 의장은 어젯밤 열린 청문회에서 은행들이 암호화 산업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관련 비즈니스를 수행할 수 있다고 공개적으로 발언했습니다. What I do see is a very significant change in the tone. And it really does reflect evolving thinking and the evolving status of the crypto industry. And I would expect over time we'll see more activity. 최근에 이 같은 움직임은 결국 은행들이 암호화 기업을 기피하는 현상을 해소하려는 흐름으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먼저 탈은행화가 무엇인지 명확히 해야 합니다. 간단히 말해 은행들이 규제 리스크를 우려해 암호화 기업의 계좌를 열어주지 않거나 기존에 열어둔 계좌조차 갑자기 해지하는 상황입니다. 거래소를 열면 카드 결제가 막히고 지갑을 만들어도 은행은 너무 민감하다며 외면합니다. 업계 전체가 마치 암시장에서 불법적으로 움직이는 것처럼 하루하루 전전긍긍하게 됩니다. 하지만 지금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정책 방향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만약 이 제안들이 정말로 철폐된다면 은행과 암호화 산업 사이에 다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입출금을 몰래 하지 않아도 되고 페이퍼 컴퍼니를 거치지 않아도 되며 우회하지 않고 정문으로 떳떳하게 은행을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그때가 되면 합법적 출금은 더 이상 꿈이 아닌 새로운 표준이 될 것입니다. 비트코인 현물 ETF 이야기를 하자면 이건 지난 10년 암호화폐 업계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최종 보스기입니다. 그레이스케일부터 아크까지 기관들이 줄줄이 신청서를 냈지만 질질 끌리거나 미국 SAC에게 단칼에 거절당하면서 모두가 거의 치료 포기 직전까지 갔습니다. 그런데 2023년 6월 전개가 급변했습니다. 블랙록이 갑자기 등장해 신청서를 SEC 책상에 던져놓자마자 시장이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아무나 낼 수 있는 경력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전 세계 최대 자산 운용사이자 월가의 실세, 급인 블랙록이 직접 나서서 보증을 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의미는 너무도 명확합니다. 블랙록까지 나섰다면 이 게임의 방향, 전통 금융에서 디지털 자산으로 향하는 이 다리를 블랙록이 직접 놓기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금융지도 역시 아마 이 순간부터 새롭게 스케치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ETFs, they've brought access to these assets, which many investors clearly have wanted and have been excited to get the opportunity to hold through an ETF, and brought that into a regulated
environment into these wrappers. There's a ton of demand from our clients clearly to be able to access the leading crypto assets. 루칸카인 데이터에 따르면 블랙록은 6월 24일 밤 추가 매집을 진행하며 2,710만 달러의 11,185개의 이더리움을 매입했습니다. 6월 들어 누적 매입액은 이미 7억 5천만 달러를 넘어섰고 한 달 내내 매도 기록은 전혀 없었습니다. 유일한 움직임은 6월 23일 코인베이스로 8,172개의 ETH를 이체한 것입니다. 아어컴의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현재 블랙록 지갑은 총 165만 개 ETH를 보유하고 있으며 총 시가 기준 약 40.8억 달러에 달합니다. 이더리움은 오늘 다시 한번 시장에 소폭 질주를 보여줬으며 새벽 한때 2,482달러까지 터치했고 지금은 2,450달러 부근에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상승 뒤에는 정말 바쁜 거대 기업 하나가 있습니다. 바로 블랙록입니다. 이들이 그냥 이더리움만 사고 있다고 생각하면 큰 오산입니다. 이들은 3중 전략, 즉 전면전 방식으로 나서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화살은 유명한 비트코인 현물 ETF인 아이쉐어스 비트코인 트러스트입니다. 2024년 1월 출시 이후 지금까지 이미 65만 개 비트코인을 흡수했으며 2026년까지 100만 개까지 노리고 있는 중입니다. 멈출 기세가 전혀 없습니다. 두 번째 화살은 토큰화 펀드입니다. 쉽게 말해 미국 국채를 온체인으로 옮기는 것이며 펀드 규모는 이미 17억 달러까지 폭등했고 블록체인 기반 금융을 능수능란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화살은 무엇일까요? 바로 인수합병 및 전략 투자입니다. 프로젝트를 만들고 회사를 사고 인프라에 투자하며 길을 닦을 수 있는 모든 일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요약하자면 블랙록이 하는 일은 단순히 암호화폐에 투자하는 게 아니라 미래 암호화폐 금융의 핵심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500억 달러 자산운용 규모에서부터 온체인 미국채까지 이들은 단순한 진입이 아니라 영역 설정을 하고 있는 셈입니다. 법정화폐에서 온체인 자산으로 결제 대기업이 암호 시대에 본격 진입하고 있습니다. 최고 55%의 고세율에서 ETF 승인까지 일본 암호화폐 업계가 드디어 해방된 것일까요? 카드로 암호화폐를 직접 살 수 있는 날이 올 거라고 상상해 본 적 있나요? 어제 그 일이 정말 현실이 되려 하고 있습니다. 체인링크가 글로벌 결제 거물 마스터카드와 함께 대규모 프로젝트를 시작했습니다. 앞으로는 전 세계 30억 장의 마스터카드 신용카드로 블록체인상에서 직접 암호화폐를 구매할 수 있게 될 가능성이 생긴 것입니다. 사실 마스터카드는 오래전부터 이 시장에 관심을 두고 있었습니다. 2024년부터 2025년에 걸쳐 문페이와 협력해 스테이블코인 결제를 추진하고 K라켄과 암호화폐 직불카드를 출시했으며 메타마스크와 협업하여 온체인 자기 관리형 신용카드도 도입했습니다. 이번에 체인링크와 손을 잡으면서 블록체인 데이터를 결제 네트워크에 직접 연동시키는 구조를 만들었고 이를 통해 마스터카드는 암호화폐 결제를 주류로 만들겠다는 강한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앞으로는 암호화폐를 구매하는 일이 스타벅스에서 결제하는 것처럼 부드러워질지도 모릅니다. 이번 협업에서 체인링크와 마스터카드는 시프트4, 지로해시, 엑스스와프, 유니스와프 등의 플랫폼 기술을 통합했습니다. 전체 프로세스에서 시프트4는 결제 승인과 법정화폐 전환을 담당하고 지로해시는 규제 준수형 커스터디 및 자산 전달을 맡습니다. 체인링크의 크로스체인 프로토콜은 카드 네트워크와 다중체인 간의 데이터 상호작용을 실현하며 엑스스와프는 유동성을 공급하고 유니스와프는 토큰 스왑을 실행하여 사용자가 암호 자산을 안전하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It's great to be working with an incredible talented team and yeah, maybe let me back this up a little bit for a second. MasterCard has always been about providing access to billions of consumers being able to get into the crypto ecosystem, what we call as on-ramp, being able to buy crypto at many places, and reverse when you want to get the cash back into your bank account or wherever you want the money back in, or you want to simply spend the crypto. We've been providing products around the world on this topic. 최근 몇 년간 암호화폐는 점점 더 인기 있는 자산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이 한 번쯤은 시도해보고 싶어 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말해 암호화폐를 처음 사려는 사람들에게는 진입 장벽이 너무 높습니다. 절차는 복잡하고 인증은 번거롭고 중간에 막히면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서 결국 포기하게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다릅니다. 마스터카드와 체인링크의 이번 협업은 그런 번거로움을 사용자 대신 패키징 해주는 구조를 마련했습니다. 암호화폐 구매의 진입 장벽을 무릎까지 낮췄고 초보자라도 카드만 쓸 줄 알면 쉽게 구매할 수 있습니다. 거래소를 사용할 줄 몰라도 문제없고 카드만 쓸 줄 알면 됩니다. 만약 이 모든 게 이렇게 부드럽게 작동된다면 언젠가는 누구나 암호화폐를 예금 상품처럼 쉽게 굴릴 수 있는 시대가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리 편해도 통합된 플랫폼이 많아질수록 시스템은 복잡해지고 어느 한 부분에서 문제가 생기면 전체 프로세스가 멈춰버릴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한 사실입니다. 쉽게 진입할 수 있는 시대일수록 리스크에 대한 인식도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미 2017년 일본은 한 발 앞서 비트코인의 공식 통행증을 발급하고 합법적인 결제 수단으로 인정했으며 거래소 등록 제도까지 시행했습니다. 꽤 앞서 나간 느낌이죠. 하지만 일본 금융청 FSA는 그 이후로 매우 조심스러운 태도를 유지해 왔습니다. 특히 암호화폐 ITF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거리를 두었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 개인 투자자들이 충동적으로 올인했다가 연쇄적인 리스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 지금까지 단 하나의 ETF도 승인되지 않았습니다. 더 황당한 건 암호화폐로 수익을 내면 기타 소득세로 분류되어 최대 55%의 세금이 부과된다는 점입니다. 이 때문에 기관들조차 복잡함을 이유로 진지하게 상품을 만들려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일본 금융청은 마침내 본색을 드러내며 암호화폐 재분류뿐 아니라 ETF 및 세금인에 대한 기반도 마련하고 나섰습니다. 올해 1월 기준 일본 내 활성 암호화폐 계좌 수는 1200만 개를 돌파했으며 플랫폼에 보관 중인 자산은 5조엔 약 340억 달러에 달합니다. 한편 미국 연기금과 골드만삭스를 포함한 글로벌 기관 투자자들이 적극적으로 시장에 진입하고 있으며 현재 미국 현물 비트코인 ETF를 보유한 기관은 1200개를 넘어섰습니다. I believe crypto asset can have a major possibility in the future. Particularly, it can be programmable and can be combined with payment can be combined with financial and non-financial transactions. So we intend to maintain a pro-innovation environment. 일본 금융청은 최근 암호화폐의 재분류 제한을 발표했습니다. 해당 제안은 암호화폐를 금융상품거래법상 금융상품으로 재분류하자는 내용입니다. 만약 암호화폐가 금융상품으로 재분류되면 일본에서 현물 암호화폐 ETF 출시를 위한 정책 기반이 마련될 수 있습니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현재 최대 55%에 달하는 누진세 제도를 폐지하고 디지털 자산세율을 주식 투자와 동일하게 일괄 20%로 인하할 방침을 밝혔습니다. 솔직히 말해 이번 일본의 움직임은 정말 잠에서 깬 듯한 모습입니다. 예전에는 누구보다 일찍 준비를 마쳤으면서도 정작 시장 진입은 망설이며 문 앞에 서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거래소는 규제받고 있고 결제 수단으로도 합법성을 확보하고 있었지만 ETF와 세금 정책에서는 계속 브레이크를 밟아왔기 때문에 일본의 암호화폐 시장은 양복 입고 문 밖에 쪼그려 앉아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일본 금융청 장관이 직접 나서서 혁신에 유리한 환경을 유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암호자산은 결제, 금융, 비금융 거래와 결합될 수 있다는 발언은 전통 관료의 어투라기보다 마치 웹3 벤처 캐피탈의 오프닝 멘트처럼 들립니다. 정책 완화, 세율 인하, ETF 개방 이 세 가지가 동시에 이루어진다면 일본 내 암호자산의 대중화는 정말 머지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최근 자오창펑 팀은 트럼프가 자오창펑 특별 사면을 승인했다는 소문에 대해 해당 소식은 사실이 아니며 향후 진전이 있을 경우 가장 빠르게 공유드리겠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통계에 따르면 이스라엘이 이란의 군사행동을 개시한 이후 스테이블 코인 발행사 테더는 트론 및 이더리움 네트워크에서 총 112개의 지갑 주소를 동결했으며 해당 주소들은 동결되기 전 약 7억 개의 USDT를 수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홍콩 핀테크 기업 IDA의 공동 창립자이자 홍콩 특별행정구 제3세대 인터넷 발전 전담팀 위원인 저청위는 회사가 스테이블 코인 라이선스를 신청할 계획이며 이를 국경 간 무역 및 투자 결제에 활용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루칸카인의 모니터링에 따르면 트럼프 부인의 공식 밈코인 mRNA 팀은 지난 4개월 동안 총 44개의 지갑을 통해 82.18만 개의 mRNA를 매도하였고
24만 4,934 SOL, 약 3,576만 달러를 현금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최신 데이터에 따르면 비트코인의 일평균 해시레이트는 약 661.26EHS로 하락했으며 지난 24시간 동안 10.68% 감소해 2024년 10월 18일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네, 이상이 오늘 방송의 주요 내용입니다. 저희 채널은 주로 암호화폐, 블록체인, 채굴 업계에 가치 있는 뉴스를 보도하고 있습니다. 뉴스 외에도 심도 있는 특집 보도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채널이 유익하다고 생각되시면 공유와 팔로우 해주세요. 또한 회원이 되어 함께 성공해 자산을 늘려봅시다. 그럼 내일 또 만나요.